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발달장애인 이제 특히 이제 도전행동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거냐. 뭐 한 가지 지원 방법이 있을 거는 아니고요.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구조화 지원 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이제 노틀담 복지관에서 아마 팀장님이나 거기 선생님들 오셔가지고서 사례 발표를 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조금 더 이론적인 거 이렇게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거는 아마 노틀담 복지관에서 와가지고서 조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무래도 도전행동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도전행동에 대한 조금 이해가 뭐 잘 하고 계시겠지만 도전행동에 대한 좀 개념과 어떤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구조화 지원의 개념은 뭔지, 그 다음에 구조화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구성 요소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도전행동의 개념을 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도전행동을 저기 맨 위에 보시면은 이거 잘 보이시나요? 하여튼 손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이 사회문화적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강하게 자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이에 대한 다학제적이고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행동,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손상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손상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도전 행동은 자폐성 장애인에게서 이제 발달 장애인 중에서도 이제 자폐성 장애인에게서 많이 이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인데요. 그 자폐성 자폐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난다. 그랬을 때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쓰더라는 거. 그 다음에 관계, 즉 사회관계 형성하는 거를 우리하고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사회관계를 형성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손상의 특성이 별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어떤 의사소통 또는 다른 사회관계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달장애인이 사회문화적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그래서 저거를 뭐 영어로 이렇게 할 때는 culturally abnormal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즉 문화적으로 노멀하지 않, 앱노멀, 노멀에서 좀 벗어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가지고서 아 저건 도전 행동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는 실은 행동 자체를 가지고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관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용할 수 없으면은 즉 노멀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도전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노말의 범주, 즉 정상의 범주로 일반적인 범주로 들어가면은 굳이 도전 행동이라고 또 얘기를 안 해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인데 그거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도전 행동이 아니라 강하게 자주 지속적으로,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강도나 그런 시간적, 그래서 강하게 자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뭔가 다학제적이고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행동,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전 행동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용어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 행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뭐 돌출 행동, 문제 행동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전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적으로 영어로도 problematic behavior였습니다. 즉 문제적 행동이었습니다. 영어로도 똑같이 문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도전 행동은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challenging behavior입니다. 즉 도전을 뭔가 유발하는 그런 행동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problematic behavior, 즉 도전 문제 행동 그러면은 그 개인의 행동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은 저 행동은 문제야, problem,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렇게 규정을 했던 거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냐면 왜 챌린징으로 바꿨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또 도전하고 영어 챌린지가 조금 이제 어감을 조금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테니스나 배구나 요새 이렇게 보시면 선수는 분명히 들어갔다고 서브가 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심판이 아웃이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비디오 판독을 요구하죠, 그렇죠? 예. 그 비디오 판독을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챌린지 한다고 합니다. 그때 동사가 챌린지입니다. 즉 선수가 이의 제기하는 겁니다. 즉 심판의 그 판단에 대해서 너는 아웃이라 그랬지만 내 생각에는 인인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네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챌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도전하면은 자꾸 뭐 대든다. 그런 이제 개념이 약간 이제 이렇게 뭐 도전 정신도 있고 뭐 하여튼 댐비는 약간 이제 그런 개념이 약간 이제 살아 있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해보면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뭔가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는 이의 제기하거나 뭔가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거를 우리가 챌린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챌린징 비헤이버 하면은 뭔가 도전 과제를 주는, 즉 풀어야 되는 이의 제기하는 행동이지요. 결과적으로 나는 어떤 행동을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챌린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누가 풀어줘야 되냐면은 심판이 풀어야 되듯이, 심판이 푸는데 심판이 어떤 비디오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풀었듯이 내가 챌린지하는 비헤이버를 하면은 이 사회가 뭔가 그 과업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도전 과제를 주는 행동,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전 행동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주 쭉 풀어서 쓰면은 우리 사회에 어떤 도전 과업 또는 해결 과업을 던지는 그런 행동,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챌린징 비헤이버라고 했을 때 그 외국 애들이 쓰고자 하는 용어의 맥락은 이제 그겁니다. 그러면 해결은 누가 해야 되냐면은 문제 행동, 프로블레매틱 비헤이버 했을 때는 그 문제를 교정해 버려야 됩니다. 그 행동을 문제가 안 일어나게 교정을 해버리면 됐던 거고요. 챌린징 비헤이버 하면은 저 사람이 우리한테 뭔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이의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 사회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의미로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어를 개인의 어떤 책임을 강조하던 문제 행동에서 조금 더 사회적 책임, 주변의 책임을 강조하는 도전 행동으로 이제 용어를 좀 바꿨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래서 용어가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문제 행동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쓰면서 말로는 도전 행동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전 행동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하면은 저 문제, 저 행동에 대해서 저 행동을 어떻게 없앨까, 저 행동을 어떻게 소거할까, 제거할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과업은 뭐가 되냐면 저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그 다음에 저 행동이 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은 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제 그걸로 우리의 과업이, 우리의 좀 이렇게 일이 바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응은 문제 행동의 소거 또는 제한, 예전에 문제 행동일 땐 저랬는데 지금은 도전 행동으로 넘어가면서는 도전 행동 발달 장애인에 대한 특별하고 추가적인 어떤 지원을 요구하는 걸로 이제 나갔고요. 그러면 지원 방식이 뭐가 있냐 보니까 긍정행동 지원, 기능적 의사소통 지원, 신체적 개입, 약물 개입 등 뭔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만의 방법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 중에서 이제 긍정행동 지원이라는 걸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손상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손상에 대해 우리 사회가 부적절하게 반응함에 따라 발생한 장애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예. 결과적으로 사회적 모델이네요. 예. 우리 개별적 모델, 사회적 모델 아시죠? 손상 이퀄 장애다라고 보는 게 개별적 모델이라고 하면, 사회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손상에 대해서 사회가 반응해서 나타난 어떤 현상인데 우리 사회가 반응함으로 인해서 그 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이 사회로부터 차별 배제 억압하면은 그 차별 배제 억압이라는 현상을 우리가 장애라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모델의 장애 개념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손상에 대한 개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상에 대해 우리 사회가 부적절하게 반응함에 따라 발생한 그런 발생함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장애, 결과적으로 손상을 가진, 즉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 배제 억압한 그 차별 배제 억압에 대한 개입이 필요해지더라,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 하루하루 자기 주도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나중에 가면 최종 목표가 되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사회적 모델에서 잠깐만 조금 더 여기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그러니까 지체장애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손상 이퀄 장애로 본다면 저에 대한 개입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손상을 없애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이렇게 치료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뭔가 걷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학이나 그런 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현상인 거죠. 제가 선생님들한테 저 걷게 해주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이제는 못 드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손상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개입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90년대 후반부터 근데 저 사람이 손상이 자체는 있는데 어쨌거나 삶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지원해주면 될까 해가지고서 어떤 지원으로 바뀌었냐면은 사회를 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저도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뭐가 있었냐면은 차를 이동을 해고 왔잖아요, 제가. 그럼 차 살 때 물론 10몇 년 전에 13년 된 차긴 하지만 13년 전에 살 때 뭔가 취득세 감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13분의 1로 하면은 지금도 내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그거 뭐 자동차세 지원 받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왔더니 장애인 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었죠. 여기 바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있어가지고서 그것도 또 한 대가 있는데 저 옆으로 돼 있길래 저는 또 문 앞에다 바짝 대놓고서 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왔더니 여기가 또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만약 계단만 있었으면 아까 제가 또 늦게 왔으니까 늦게 오진 않았지만 9시 금방에 왔잖아요. 그때 계단으로 왔으면은 지금까지 헥헥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3층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까지 이제 그러고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안 해주셨다고 하지만 실은 저는 어떤 지원을 받아서 뭔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동차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장, 그 다음에 경사로 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셨잖아요. 평평하게 만든 거, 그 다음에 여기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 올라와 가지고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사회적 모델이죠. 그래서 사회 반응이 바뀐 거잖아요. 만약에 장애인 주차장으로 우리가 반응을 안 했으면 여기 앞에 장애인 주차장이 없고 차들이 많다. 그래서 저 멀리에다가 차를 세웠어야 됐다. 또는 이 안쪽에도 없어가지고 제가 저 멀리다 세워야 됐다. 그러면 오는데 굉장히 힘들어지고 역시 이제 여기 강의실 와서도 힘들어지는 거고요. 또 경사로가 없고 옛날 건물들은 다 계단이 있었잖아요. 계단이 한 몇 개 있고 또 여기 들어왔더니 3층에서 강의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면 힘들어집니다. 제가 단 한 번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올라와서 하겠지만 이게 저의 일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살기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반응을 바꾼 겁니다. 손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반응을 바꿈으로 인해서 손상을 가진 제가 일에 대해서 배제당하지 않는 일자리로부터 배제당하지 않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 사회가 예전처럼 지금처럼 반응하지 않고 30년처럼 반응했다면은 일자리로부터 저는 분명히 배제를 당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장애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럼 발달 장애인들 한번 그거를 그대로 발달 장애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발달 장애인분들 여기 많이 오시죠. 그래서 만약 1층이 상담실이었다 생각을 해보고요. 자, 발달 장애인분이 한번 이제 동선을 그려서 한번 오는 걸로 한번 여기까지 우리 복지관에 오는 거 그려보겠습니다. 뭐 전철 타고 어쨌거나 여기까지 왔다고 치고요. 자, 1층에 딱 왔는데 상담실이 어디 있죠? 그 앞에 뭔가 한 분이 앉아 계시긴 하던데요. 그러면 이제 그 누가 봐도 상담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내해 주시는 분. 그럼 그분한테 물어볼 수 있고. 그럼 그분이 근데 상담실은 실제 어디 있으시죠? 위치가? 네? 1층이요? 네. 아, 그러면은 거기 아마 공익근무위원이나 그분이 앉아 계실 텐데 그분이 얘기를 하겠죠. 1층에 저쪽으로 가가지고서 들어가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상담을 받고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3층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3층에 가서 일단 뭐 주간보호센터나 또는 어떤 뭐 작업 치료에 대해서 뭔가 기능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3층에 올라가서 뭔가를 평가를 받아보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체장애인들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오히려 엘리베이터로 반응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올라올 수 있었는데요. 발달장애인분들은 제 생각에는 못 올라올 것 같습니다. 혼자. 처음 왔고 여기서 1층에서 상담을 하고서 3층에 올라가셔가지고서
주간보호센터 찾아가세요. 그러면은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못 가실까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엘리베이터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계단 있어도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중복장애 아니면. 예, 그냥은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못 찾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하고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쓰기 때문에. 즉 글을 모를 수도 있고요. 뭔가 익숙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제가 꼭 여기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거의 모든 복지관이 다 그런데, 요 바깥에 뭔가 써놓지요. 그러면은 장애인들을 많이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우리 이렇게 힘들게 일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감성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딱 이용자 컨셉으로 가면은 소비자 주권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당신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얼마나 좋은데요, 이런 걸로 갈 겁니다. 전혀 팜플렛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의시설 만든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팜플렛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편의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사회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손상을 가진 사람을 차별 배제 억압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반응은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모델, 자립생활 모델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근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직 그 손상에 대해서 조금 더 손상에 대한 개입에 치중하고 있고, 손상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조금 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이제 조 분야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전 행동의 개념으로 보시면, 제가 좀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발달장애인 쪽 그냥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전 행동에 말씀드리지 않고 그다음에 또 지체장애 쪽까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도전 행동 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에 딱 초점을 맞춰 버리면은 아무것도 해결 못 합니다.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전 행동에 포커스 맞추면 도전 행동 없애야 되거든요. 문제 행동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순간 그 행동을 어떻게 없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도전 행동 발달 장애인은 도전 행동에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그냥 발달 장애인, 그다음에 또 발달 장애인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그냥 장애인, 또 그냥 장애인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그냥 인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그게 조금 더 이제 올바른 지원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광범위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초점 맞춰 가지고서 도전 행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동 이론에서 뭐 ABC 이론 이런 거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A가 선행 사건, B가 그래서 행동이 일어나고, C가 컨시퀀스, 그래서 결과가 일어났다. 그래서 선행이 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행동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 행동에 의해서 어떤 컨시퀀스, 결과가 일어나고, 근데 그 결과가 다시 선행 사건이 돼서 다시 또 행동을 일으키고 또 어떤 결과를 일으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선행 사건 뭐 그런 거겠죠. 아침에 엄마가 부인이 뭔가 기분을 나쁘게 했다, 출근하는데. 그래가지고서 출근하자마자 팀장님이었다면 팀원한테 바로 욕을 해버렸다. 그 선행 사건이 그 부인의 이제 뭔가 잔소리,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은 팀원에게 욕을 했다.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는, 그래서 팀원하고 뭐 점심을 못 먹었다, 아니면 뭐 팀원이 뭐 대들었다,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ABC인데요. 그 ABC 중에서 저는 이제 C는 말고 A, B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행 사건 자극이라고 하는 거, 저게 A고요.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B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A가 바로 B를 일으키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개인의 블랙박스라는 거를 거치더라는 거죠. 뭐냐면은 부인이 나한테 아무리 오늘 잔소리를 했어도 그저 맨날 하는 소리야, 그냥 그러면서 실실 웃으면서 나왔으면 여기 회사 나와가지고서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뭔가 듣고 나와서 내가 또 더 증폭돼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선행 사건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선행 자극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이라고 하는 어떤 블랙박스를 거쳐서 행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B가 일어나는데, 그 행동을 하는 주체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데 어떤 이렇게 사전 작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에 영향을 받냐면은
인지, 감각, 정서 등의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즉 아까 이제 인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인지적 기능 그거 다 아실 거고요.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요걸 다시 한번 이제 발달 장애 그 자폐성 장애를 좀 보시면 자폐성 장애가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은 하나의 이제 어떤 손상의 개념으로 말을 못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로 그냥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어떤 시각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죠. 빛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어두움에 대해서 민감하십니다. 어떤 분은 밝은 거에 민감한데 그래서 어둡게 해놨더니 딴 분이 어둡다고 또 난리칩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은 그래서 똑같은 자극이 들어간 겁니다. 빛이라는 자극. 아주 밝은 것 또는 어두운 거. 뭐 하여튼 빛이라는 자극이 들어갔는데 똑같은 통일 패턴의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에 따라서 즉 감각에 따라서 감각의 역치에 따라서 역치의 크기에 따라서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칠판에다가 이렇게 찍 뭐 긋는 소리 있잖아요. 고주파로 이렇게 쫙 나오는 소리.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짜증내시고요.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약간 좀 이렇게 좀 소음이네 뭐 그러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 우리가 감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역치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폐성 장애인분 중에서는 손상의 특성으로 인해서 저 감각의 역치가 굉장히 작은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빛에 대해서 또는 어떤 분들은 색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소리에 대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잡담하고 있으면은 이분이 뭔가 그게 선행 자극이 됐는데 똑같은 잡음이었는데 어떤 분은 그거에 대해서 감각에 대해서 역치가 작다 보니까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엎어치우는 겁니다. 뭐 던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인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많이 일어나는 건데요. 인지의 오류가 되게 많습니다. 즉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편견 때문에 어떤 말이 들어왔는데 내가 예전에 편견하고 작용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즉 우리 관계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어떤 분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건 편견이잖아요. 인지입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 뭐 또는 뭐가 뭐 어때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누가 그냥 툭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이 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이 툭 던져온 건데 나의 인지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서 거봐. 그러면서 오히려 증폭시켜 가지고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인지의 오류가 역시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서인데요. 정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우울, 불안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하고 관련된 건데 우리가 운전할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1차선으로 누가 가고 있고 3차선에서 깜빡이를 켜고 2차선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2차선으로 들어가면 1차선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냥 느긋하게 그냥 쭉 지갓길 가고요. 어떤 사람은 얘가 2차선으로 들어왔다가 혹시 내 앞에 1차선으로 들어올까봐 막 빵빵거리죠. 그러니까 선행사건은 자극은 똑같았습니다. 내가 1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3차선에서 깜빡이를 켜고 2차선으로 들어왔는데 왠지 모르게 1차선으로 들어올 것 같았다. 딱 요거는 자극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행동은 누군가는 크락션을 막 눌러대고요. 누군가는 그냥 느긋하게 그냥 간 겁니다. 내 갈 길 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앞에 팡팡거리는 사람은 뭔가 불안했던 거고요. 정서적 반응이 불안으로 다가온 거고 아무 반응 안 한 사람은 쟤네 안 들어올 거야 하고 불안이 안 일으킨 거죠. 그래서 똑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불안을 느낄 수 있고 누구는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다 다릅니다. 자폐성 장애인만 불안을 많이 느낀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격차가 다 큽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 되게 느긋하게 아무것도 안 느끼시는 저기 귀신 문장을 하고 앞에 나타나도 그냥 그러냐? 그냥 그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여기 뭐 김치국물 하나 묻었어도 귀신 봤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다른 거고요. 근데 자폐성 장애 중에 또 일부의 속성은 그게 굉장히 우리보다 역치가 많이 낮은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즉 불안이나 우울이나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서의 역치가 그 크기가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면 그 블랙박스의 크기가 조금 작으신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반응인데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개인이라고 하는 블랙박스를 거쳐서
그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 개인의 어떤 인지 감각 정서의 차이 크기가 다 다르더라. 근데 이게 손상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인지 감각 정서가 우리하고 좀 다른데요. 그 다른 거를 우리가 변화시켜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게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인지를 올려 드릴 수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감각을 지금 과학기술로 해가지고서 빛에 대해서 민감한 걸 가지고서 우리가 둔감화시키는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불안에 대해서 약은 있죠. 항불안제라는 게 있는데 근원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일부 마스킹 효과죠. 일부 차단 효과입니다. 그거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즉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그냥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듯이 어떤 자폐성 장애인 분들은 저 인지 감각 정서가 우리하고 약간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 상황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개인을 어떻게 바꿀 거냐가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개입을 해야 되냐면 물론 저거에도 개입할 수 있지만 자극이나 저쪽 반응에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세 가지밖에 없는데 세 가지에서 저 개인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은 자극이나 반응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럼 자극에 대해서 이제 자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빛에 대해서 그래서 밝은 빛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더라. 우리가 말하는 소위 문제 행동을 하더라. 뭐 도전 행동을 하더라. 그러면은 그 감각을 크기를 바꿀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빛의 세기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소거하거나 자극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뛰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야, 네가 빨리 잘 뛰어가지고서 이동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제가 너무나 저한테는 가혹하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폐성 장애인 분한테 네가 감각을 맞춰야지. 저 불빛에 왜 네가 날 뛰어? 네가 맞춰야지. 이렇게 하면은 너무 가혹하더라는 겁니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맞출 수 없는 걸 가지고서 맞춰봐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자극을 바꿔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빨간 옷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가 야밤에 이제 퇴근해서 빨간 옷을 입어야 되면 빨간 옷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출근하는 길에. 가방에다가 아니면 역에다가 빨간 옷 보관하고 오셨다가 검은 옷 입고 왔다가 퇴근길에 역에서 갈아입으시든가 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원자니까.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자극의 소거와 차단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결과적으로 인지, 감각, 정서에 대해서 불안을 일으킨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에 대해서 뭔가 소거하거나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입 지점이 어디냐면은 개인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네요. 주변 환경을 바꿔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서 개입 활동을 보면은 적극적 활동, 뭐 활동 수정이라는 게 행동 수정이 아니라 활동 수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도 아까 사회관계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중도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폐성 발달장애인 분들이. 근데 우리의 프로그램은 우리 지금 교육도 지금 2시간 하지만 우리의 지금 프로그램은 1시간 단위죠. 1시간. 네, 인지 이제 감각에 대해서는 그래서 감각을 좀 더 무뎌지게 하기 위해서 또는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감각 자극 훈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감각이나 불안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관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화 훈련이라는 것도 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개인에 대해서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체 장애인에 대해서 보조기를 끼고서도 조금 더 걸어보는 훈련을 하듯이 뭔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정서 불안이나 우울에 대해서 그거를 약간 이렇게 은폐시키는 매스킹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약물이죠.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이 너무 심하면은 그때는 약물 치료를 이제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물로 잠깐 말씀드리면 치료제는 아니고 조절제로서 약물을 일단 쓰실 수는 있겠네요. 그때는 도움이 됩니다. 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범 도전 행동에 대해서 그냥 도전 행동 있으니까 쓰겠다. 이건 진짜 사기입니다.
이거 의사들 가면은 그냥 씁니다. 실은 가면은 일단 우리 병원에 왔으니까 약 쓰기 시작하는데요.